촛불행동 회원들의 총투표로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계획이 결정됩니다. 투표는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 촛불행동 정회원에게 투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총투표 참여로 총선 승리를 위한 촛불 국민의 결심을 보여주세요. 이런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촛불 수가 줄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런 의견이 많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결국은 이것도 이제 순서 논쟁과 좀 관련이 되는 건데요. 정치를 하려고 결국은 김민웅, 권오혁 배지 달려고 이렇게 이제 시민들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는 시민분들이 안 나올 거 아니냐 더. 결국 촛불 집회를 망쳐먹는 거다. 네. 아니 이거는 촛불이 쪼그라든다. 촛불이 망하는데 1등 공신들이 된다. 이제 그렇죠. 이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가설이 현실이면 그게 맞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집회는 가지 말아야죠. 야, 당연히 가지 말아야 가설이 돼요. 틀렸다 이거군요. 그럼요. 그럼 가지 네.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없어져야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런 오해를 해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정당을 통해서 촛불행동과 촛불 집회가 정치적 위력을 갖게 되고 그게 우려했는데 실제로는 저런 위력을 발휘하네를 만약에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네. 우리가 1년 반 동안 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세력들에게 같이 합세하자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단독으로 촛불 국민들이 예. 지금까지 싸움을 해왔어요. 대단한 거죠. 그럼요. 그 위력 자체를 믿는 거고 촛불 국민들이 정말 지금 우리 이 토론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그 그럼요. 정도의 인식과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토론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박에 알아보죠. 그 사심이 있고 그럼요. 예. 이용한다 하면 단박에 알아보시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요, 기존에 운동단체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전국 집중하는 거 1년에 서너 번 이상 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큰 조직도. 근데 우리는 매달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서로가 믿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도 저렇게 병리편 연동형 등등에 대한 것을 네. 국민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생기는 정치공학적 패배주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위성정당 금지 딱 시키고, 그 다음에 우당 전략을 쓰고, 그리고는 이제 비례공간을 보다, 지금 우리 문제 이거 아니에요. 그 기존의 정당은 과대 대표되고 있고, 작은 정당은 자기들의 정당 지지율만큼 얻지 못해요. 과소 대표되고 있어요. 이건 부당한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부당한 거예요. 그럼 이 부당한 걸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당 위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구는 더 많은 대표를 갖고 누구는 몸이 작다고 그러나 그 몸에 아무리 작다 그래도 거기에 맞는 이 대표성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는 박탈당하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정치의 구도를 바꾸는 것도 촛불 시민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촛불이 분열 또 축소된다 이제 이런 우려들을 공통적으로 많이들 하세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드리고 싶거든요. 자, 촛불 행동은 지금까지 이 요구를 가지고 계속 싸워왔고 70차까지 왔어. 자, 그 다음에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싸울 거야?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바꿔서 실제 탄핵과 그 개혁에 유리한 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야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드려야 돼요. 그럼요. 그 희망이 없으면 책임 있게. 그 희망이 없으면 오히려 촛불이 전망이 안 보이고 그냥 네. 그냥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 희망을 드리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 희망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토론 제안이고 저는 그게 딱 결정이 나면 어떤 결정이 나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치개혁 탄핵 국회 이렇게 되겠군요. 질문 중에 이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연합정치, 연합정당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창당 이후에, 좀 그런 민주진보 진영이 어떻게 연대할 건지 이런 상들을 조금 더 보여주면 좋겠다. 이해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거든요. 두 가지. 예. 현 단계는 그건 어렵다. 아하. 사실 없는 걸 얘기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전부 추상화되거나 또는 가정법에 치우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실체가 있으면 그때 이게 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현 단계는 지금 어떤 무기를 들 거야가 현 단계의 우리 질문이고 그 단계를 지난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쓸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논의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택하지도 않은 수단에 대해서 그걸 놓고 계속 얘기를 하면 물론 정치적 상상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 논의가 진전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근데 막상 딱 정해놓고 그런데 토론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셔도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연합정치는 이렇게 돼야 된다든가 저렇게 돼야 된다든가 어려움은 이건데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기존의 정당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비례가 뭐 50명이라고 치면 네. 47세가 50명이라고 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촛불행동이 이제 의회에 파견하려고 하는 그런 정당의 비례의원이 한 명일 경우와 10명일 경우는 굉장히 달라져요. 연합정치 구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 자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합정치에서 우리가 지속해왔던 탄핵,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촛불행동의 강령 선언문에 다 있어요. 그런 개혁정치의 내용이 다 사실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위력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 토대에서 얘기하는 연합정치는 그렇지 못한 조건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정당이 창당이 된다 그러면 탄핵 연대를 제안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그것도 가능한 민주당을 거죠. 포함한 네. 기본소득당 여러 타입 정당들에게 네. 탄핵 연대를 꾸립시다라고 우리가 제안할 정치적 무기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뭐 발언권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근데 기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공학적 그런 연대가 아니고 네. 실제 촉구 국민들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연대가 돼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냐면 촛불행동이 당이 만들어지면 촛불행동 당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예. 예. 그래서 네. 그 진보정당에 소속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당을 지지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당이 탄핵합시다라는 요구와 주장에 선택해달라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정당과 정당적 관계의 경쟁이 아니고 이런 기존 노선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지를 함께 직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의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도 표현을 해서 정당 생활을 한 분들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창당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건데 어쩔 거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방송 조금 앞으로 돌려보시면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역시 이제 비슷한 그 의견일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이 논의가 뭐 벌써 기자들이 아는지 뭐 촛불 신당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디 기사를 제가 보니까. 그럼 뭐 일단 촛불 신당으로 일단 제가 이제 명칭을 김영진 해본다면. 의원이 네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몇 주 전에.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촛불 신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민주당과 이 촛불 신당의 관계 또 예를 들면 지금 또 이제 기본소득당이 있단 말입니다. 기본소득당과 촛불 신당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훨씬 더 이제 또 진보라고 하는 정의당을 지금 얘기하기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진보당과 촛불 신당의 관계. 이거는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잘 맺었어야 되겠죠. 잘 관계하면 된다. 네. 잘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맺어야겠죠. 걱정하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거를 잠식해 먹지 않냐. 이 촛불 신당이.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큰 거예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 데이터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 그 결과를 보면 대체로 다 인정하실 거는 공통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한 70% 가까이 되는 거죠. 거의 고정화돼 있죠. 예. 윤석열에 대한 지지 여론 한 30%대에서 거의 묶여 있어요. 그럼 70%가 반윤석열 성향과 지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정당 지지율로 보면 국힘당과 민주당이 30% 40%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정도면 야당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는가? 똑같이 우리가 매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왜 이렇게 제대로 싸우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은 반대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는 믿업지 않아.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무당층이라고 좀 규정을 하면 아하. 대략 한 15%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신당이 나왔을 때 여론조사,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한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수 한 17%가 17% 정도가 쪽으로 갔죠. 이준석 네. 쪽으로 간다는 네, 거죠. 네. 이 무당층을 우리가 조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개혁 진영이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되는데 네. 압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무당층 분들이 이쪽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고 분열이 아니라 아하. 조직화죠. 네. 무당층까지 포괄하는 조직화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약간 좀, 제가 뭐 질문자인데 갑자기 네네. 좀 이렇게 껴들어 싶은데요. 분석하십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민주당, 국힘당이 약 뭐 30% 40% 안에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15%에서 20%의 무당층이 있는데, 지금 이 15% 20%를 먹기 위해서 이낙연도 뛰어들고, 지금 그 이준석이 지금 거의 다 뛰어들어가지고 김건희 특검을 제일 먼저 막 앞서서 싸우는 것 같아요. 반윤석열 싸움을 이준석이. 그러면 민주당이 이게 개혁성이 떨어져 버리면은 다 이준석으로 많이 표가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윤석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더욱더 개혁적으로 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파일을 더 늘려 나가고 이 무당층 여기를 더 많이 예, 얻고 싶다. 이 말씀은 좀 저는 설득력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식이 듭니다. 아니라 영장 추가가 되는 거죠. 네, 분열이 아니라 확대가 확대다 이거는 네,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제 몇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창당을 한다는 건 너무 늦거나 이거 벅찬 거 아니냐, 시기적으로 이 가능한 거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총선 때 네. 더불어 시민당이 있었죠. 민주당 네.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졌는데 금방 만들었어요. 예, 별로 그렇게 어려운 네, 열린민주당도 빨리 만들어지고 그래서 예. 네. 우리 촛불 시민들은 정치 영역에서 뭐 이게 고수들이시죠. 예. 그래서 정말 결의가 네. 압도적으로 된다 그러면 창당은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은. 다섯 예. 군데에서 1,000명의 명부가 이제 5개 광역시에서 네. 각 1,000명씩을 확보하면 예. 되거든요. 네. 지금 용해인 의원이 초선이지만 언론이 주목한다. 의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다. 네. 예. 저는 유명인이냐 여부보다는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신 분도 계셨고요. 중요하죠. 예, 어떤 분은 지금 이제 총선보다는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으시거든요. 네, 네. 어떻게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핵을 손 놓으시려고 하는 아니, 건가요? 우리 정치 투쟁의 연장선이죠. 네, 탄핵 그러니까 투쟁의 지금 연장선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연합 정치에서도 탄핵 연대라고 하는 것을 내놓자라고 한 것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정치 투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총선 공간은 그 문제를 더 깊게 확실하게 정치화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정치화, 이런 투쟁을 또 이런 탄핵 요구를 탄핵 정국을 만들어내는 예. 또 개혁 의제를 정치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차원에서 또 그것이 정당이라는 마이크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좀 정세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부정적인 인식하고 그다음에 믿음 두 가지 네.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촛불 국민들은 엄청나게 단결돼 있고 단합되어 있어요. 각오가 높고 네. 이분들은 철저하게 믿음을 주는 분들이죠. 근데 정치력에 가면 절망적이에요. 이 상태로 개혁, 탄핵 가능할까? 굉장히 절망적인 거죠.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촛불 국민들이 적극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네. 그거의 토론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러한 그것을 기회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놓고 구경할 건가, 직접 관여를 할 건가, 예. 아니면 또 다시 우리가 늘 문제 삼고 이게 뭐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갖는 것을 그대로 볼 건가, 이런 것들의 문제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예, 지금 이제 사안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질문들을 주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들었는데요. 답을 들었는데 그 이안 있지 않습니까? 무소속 출마. 네. 이안이 된 경우에 무소속 출마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 출마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네. 이제 우려하시는 것은 어부지를 줄 수 있지 않냐. 네. 국힘당한테. 그러지 않은 지역을 선택해야 그렇죠. 아, 그렇지 않은 지역을 당연히 선택해야 그렇게 된다. 해야죠. 아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약간 그 지역에서는 네. 약간 자존심 상해 하시던데 광주 전남을 예시로 들었거든요 저희가. 아, 그 이유가 뭡니까? 광주 전남의 이유가. 거기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80%뭐 당선 네네.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두 가지겠죠. 하나는 민주당의 개혁을 촉구하는 촉진시키는 어떤 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일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 후보가 탄핵을 내건 후보가 네. 상당한 수의 그 득표를 얻게 된다면 어허. 그 지역 정치에서 일정의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는 거고 거기에 당선되는 후보라도 그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강릉 서초 같은 지역구 이런 네. 지역구도 아니, 국힘당이 우세한. 네네 거기는 뭐 일종의 정치적 타격 지점이죠. 네네 네. 그런 곳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그 정책 입장을 물론 발표하는 건 좋지만 이왕이면 출마를 했으면 당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없죠. 당선될 수도 있죠. 아, 네. 네. 아니, 이게 정치적인 그 선전으로서 이제 출마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그거 말고 당선에 아니, 대한. 아니 그런 의미까지 포괄한다고 들으시면 되겠죠. 당선까지 포괄하는. 아니 뭐 일단 출마는 당선을 목표로 하는 건데 네네. 이제 그것이 그 한 개인의 또 출마자의 당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정치의 구조나 정치 담론이나 그 지역의 정치 풍토까지도 바꿔낼 수 있는 폭발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촛불행동 회원들의 총투표로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계획이 결정됩니다. 투표는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 촛불행동 정회원에게 투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총투표 참여로 총선 승리를 위한 촛불 국민의 결심을 보여주세요.